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화를 위해 전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컴퓨터의 또 중요한 부품 중 하나죠. 여러분들의 자료를 소중하게 보관해줄 바로 SSD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려보고 내용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내용, 마이크론 제조사에서 나오는 브랜드 크루셜의 P5 플러스 NVMe SS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용자의 이제 컴퓨터의 필수품인 SSD죠. 여러분들 이제 하드디스크는 보조 저장 장치로 전락한 추세고요. SSD가 이제는 메인 저장소로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 드라이브는 대부분의 PC가 S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렇게 기존의 2.5인치의 SATA 방식이 아니라 이런 형식의 NVMe 방식이 이제는 대세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만한 칩이 여기 있는 SATA형 SSD보다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용량도 이제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얘기가 맞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SSD는요, 마이크론의 P5 제품에 이어서 나오는 P5 플러스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패키지 자체는 이렇게 P5와 P5 플러스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겉에만 봤을 때 그냥 P5, P5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NVMe M.2라고 되어 있는 이 패키지에서 PCI 4.0 NVMe라고 이렇게 패키징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MD가 시작한 PCI 4.0이 이제는 인텔이 12세대를 내세우면서 Z690 칩셋에 PCI 5.0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신형 보드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P5 플러스의 속도를 모두 다 즐겨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SATA 속도와 비교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속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파일들이 점점 고용량화가 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SSD, 하드디스크 이런 저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진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 텐데요. PCI 4.0의 4배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0메가, 7000메가 정도의 읽기 속도를 지원하는 시대가 나타났습니다. PCI 5.0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PCI 4.0 기반의 P5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읽기 속도가 무려 6600MB/s, 쓰기 속도가 5000MB/s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의 NVMe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발열이 따라오는 추세인데요. 과연 이 부분을 대부분 걱정하시면서 NVMe에 방열판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P5 플러스 NVMe는 기존의 P5 대비해서 더 빠른 속도가 발열이 높아지는지 잡았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부적인 스펙 하나씩 보게 되면요, 마이크론 크루셜 P5 플러스 NVMe 같은 경우에는 NVMe 1.3 버전이 아닌 1.4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 버전을 만들었던 다른 제조사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4000메가, 5000메가 정도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1.4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속도가 올라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SSD 속도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자체에서 개발한 컨트롤러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5인치 때만 하더라도 실리콘 모션의 컨트롤러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강력한 메모리 제조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에 공식적인 읽기 속도는 6600MB/s, 쓰기 속도는 5000MB/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PCI 3.0인 P5 대비해서 각각 2배 정도의 속도를 보여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와, 이 정도면은 같은 사이즈에 같은 모양의 대단한데?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통해서 벤치마크를 진행했을 때 순차적인 읽기, 쓰기 부분은 각각 6740의 읽기, 쓰기 속도는 4872를 보여주면서 공식적인 속도보다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디스크 벤치마크 프로그램 아토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도 최대 읽기 속도는 5.74기가, 쓰기 속도는 4.66기가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와, 마이크론 컨트롤러 성공했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여러분들이 NVMe 1.4를 체크하고 읽기 속도 6000메가 이상의 버전을 체크를 했을 때 가장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IOPS라고 하는 랜덤 읽기 쓰기 속도가 다른 저가형 제품들보다 월등히 좋다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이런 장점이 솔직히 순차 읽기 쓰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랜덤 읽기 쓰기가 높다라는 건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930
230기가 자체 1TB의 SSD를 다 비워놓고 더티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약 363기가 38% 구간까지 4500에서 4600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380기가 약 40% 이후부터는 쓰기 속도가 500에서 1200 정도로 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D램 캐시 구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SATA보다 훨씬 더 좋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풀 사이즈로 다 채우는데 평균 속도가 2000메가 정도가 나온 걸 본다면은 확실히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캐시 메모리 D램이 무려 1기가나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용량을 안정적인 속도로 뽑아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NVMe의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과연 이 P5 NVMe 같은 경우 온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열화상 카메라로 보게 되면요, 약 500기가 정도 파일을 복사하고 있는데 약 7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상태에서 방열판이 없을 때 약 500기가 정도 파일을 복사하는데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을 때, 방열판이 없을 때 온도는 47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방열판을 장착을 하게 되면요, 39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방열판의 존재가 확실히 발열을 빼주는데 원활한 역할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P5 SSD랑 비교를 했을 때는 P5에서 P5 플러스로 파일을 복사하고 있었는데, P5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 없이 58도의 온도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방열판이 없으면 온도가 10도나 차이가 나고요. 방열판 존재를 하게 되면은 20도 가까이 온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었네요. 작동 온도가 0에서 70도까지 나타나는 SSD인 만큼 온도 자체가 이 구동하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손으로 만졌을 때 뜨거워, 장난 아닌데? 라고 제가 바로 뗄 정도로 뜨거운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실질적인 열화상 카메라 본 것보다 더 체감상으로 뜨거웠다는 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NVMe를 정상적인 속도 그리고 안정적으로 오래 수명을 유지하고 싶다면요, 반드시 메인보드에 SSD 방열판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SSD 방열판이 없다면 추가로 꼭 달아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수명을 말씀드렸죠. SSD 수명 부분을 보게 되면요, 1TB SSD 이 기준으로 봤을 때 P5 플러스 SSD 같은 경우에는 600TBW, 그 다음에 2TB 기준으로는 1200TBW의 긴 수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려 600TB를 쓰는 동안의 수명을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AS가 5년을 제공하고 있는 NVMe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년으로 나눴을 때 하루에 336기가를 계속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 주셔야 이 수명이 다 한다는 겁니다. 이 수명이 다 했다고 해서 끝난다는 건 아니고요, 보증되는 시간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시간 이상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S가 5년이 제공되는데요, 읽기 쓰기 속도 자체가 증가했지만 이 메모리 자체에 대한 수명이 늘어나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P5랑 동일한 수준의 TBW 부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NVMe P5 플러스 1TB SSD를 가지고서는 과연 성능은 어떤지, 발열은 어떤지 이런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일단 다른 제조사에 PCIe 4.0을 제공한 제품 대비해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제조사들은 항상 최고의 성능보다는 안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안에 있는 컨트롤러 자체도 마이크론이 개발을 했고 메모리 칩셋 자체도 다 마이크론의 칩셋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하나만큼은 마이크론이 책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AS도 무려 5년이나 제공되고 있고 MTTF도 긴 시간을 제공하는 만큼 AS 그 다음에 안정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의 공식 유통사 아스크텍 자체에서도 보증을 하다 보니까 아스크텍은 문제가 생겼다면 교환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론의 브랜드, 그 다음에 아스크텍이라는 이 AS 유통사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제품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도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1TB 같은 경우도 20만원 조금 넘으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 SSD 자체는 정말 좋고요. 여러분들 SSD 이제 NVMe를 선택하신다면 PCIe 4.0의 NVMe 1.4 버전 P5 플러스를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간다면요, 소비자가 솔직히 이런 더티 테스트나 이런 거까지 알아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격 비교 사이트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론 자체에서 조금 더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추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읽기 쓰기 속도, 그 다음에 브랜드 네이밍 이 정도만 보고 사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한다면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제품을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마이크론 제품 자체가 현재 NVMe 시장에서 많이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날개를 펼쳐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전달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아, 참 진짜 마이크론 좋은데, 진짜 좋은데 성능도 괜찮고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걸 가격이라도 최저가면 진짜 대박일 텐데.